늦가을 해질녘 잿빛 하늘 아래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지를 잃은 앙상한 가로수들이 도시의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드러냈고 마른 낙엽들은 정처 없이 굴러다니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낡은 담벼락에 기대선 작은 집 한 채가 그 쓸쓸한 풍경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민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미안함의 무게로 짓눌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때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대기업에 다녔고 자신감 넘치게 사업을 시작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전화기 진동 소리는 마치 사채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걷기만 했습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잃어버린 듯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박금순 여사. 낡은 카트를 끌고 굽은 허리로 폐지를 줍는 모습. 헐렁한 가디건과 무릎이 나온 면바지 차림의 어머니는 주워 올린 종이박스를 조심스럽게 펴고 또 접으며 한참이나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달고 다른 삶의 흔적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자신의 실패 때문에 더욱 초라해진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렸고 그저 멀리서 어머니의 작고 왜소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에게 폐지를 줍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버려진 상자 하나에도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낙엽이 쌓인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비밀 정원이었고 그 속에 숨겨진 작은 보물들을 찾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나는 왜 저토록 작은 행복도 찾지 못하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이 사무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과 자신의 처량한 현실을 대비하며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차가운 가을바람보다 더 시린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어머니의 굽은 등이 그리고 폐지 가득한 카트가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담긴 작은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마저 자신의 실패로 인해 닳아 없어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아파트 초인종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익숙한 택배기사가 아닌 등기 우편물을 건네는 낯선 이의 손에는 차가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꺼낸 경매 통지서를 확인한 민수의 손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집마저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눈빛, 영문도 모른 채 어두워진 집안 분위기에 주눅든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왜 이리 무능한가?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빚과 실패에 짓눌린 한심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민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함께 불행해질 뿐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보, 우리 힘내요라고 쓰인 쪽지와 함께 아내가 힘들게 모았을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그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자신이 앗아갈 것 같아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집을 뒤로하고 민수는 어둠이 깔린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없는 몸으로 폐지를 줍던 어머니, 자신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왔던 어머니. 민수는 발길을 돌려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 민수는 어둠 속에 잠긴 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얕은 두드림에도 문이 금세 열렸고 잠에서 깬 어머니의 온화한 눈빛이 그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실패의 고통과 가족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도 놀라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던 집안은 어머니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내민 담요를 덮고 낡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받은 민수는 뜨거운 죽을 한술 뜨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어머니의 가난을 더욱 가중시킨 것만 같아 차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먹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는 낡은 서랍장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 비밀 정원을 보여주마.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녹슨 열쇠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우아한 정장 차림의 어머니가 서울 도심의 한 빌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런 옷을 입고 저런 곳에?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아는 어머니는 늘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주었던 모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수십 년간 가꾼 정원의 문을 여는 열쇠란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왔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의 겉모습만 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 허덕이는 어머니를 안타깝게만 여겼던 지난날이 떠올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녹슨 열쇠는 민수가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진짜 삶으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비밀 정원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민수는 낡은 사진과 녹슨 열쇠를 번갈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그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집을 나서는 민수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녹슨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절망과 자포자기의 눈빛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혼란스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는 그가 알던 굽은 허리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은 마치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고 그 간극이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나선 민수는 곧장 사진 속 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진짜 삶,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비밀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한때 번성했을 법한 그 건물은 이제는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열쇠 구멍에 맞춰보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묵은 먼지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민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그는 낡은 책상 하나와 손때 묻은 장부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장부에는 낯선 필체로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숫자들과 지명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오늘도 한 뼘 더 자랐다라는 메모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모아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대한 투자를 해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가난이라는 단어로만 규정해왔던 자신의 오만함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건물 근처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 한 분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양반, 혹시 이 건물 주인을 아시오? 민수는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그녀에게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금순 씨 아니오? 나랑 젊을 적부터 친구였는데. 옷가게 할머니는 민수를 알아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금순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악착 같았는지 몰라. 남들 다 아파트에 돈 쏟아부을 때 금순이 혼자 낡은 땅을 모았지.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속은 칼날처럼 예리했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지. 그러다 자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금순이는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아마도 남은 아들인 자네를 위해서 그랬을 걸세. 친구의 입을 통해 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민수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았던 어머니의 검소함과 절약은 가난 때문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그제야 깨달았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짜 삶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는 60년 전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젊은 박금수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쌀을 사고 금을 모으며 하루하루를 버틸 때 금수는 낡은 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은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땅 문서와 푼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하게 왜 저런 밭대기에 돈을 쓰나? 차라리 쌀이라도 사놓지 하는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땅에서 미래의 도시를 보았고 낡은 건물에서 세월의 가치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땅은 제자리를 지킨다. 그녀는 남들이 지나치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빗물이 새는 지붕, 금이 간 벽, 허술한 울타리를 가진 건물들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금순의 눈에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고독한 투쟁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들들을 위해 일구는 비밀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생활은 구두쇠라는 오해를 낳았고 남들 다 살림을 늘려가는 동안 낡은 집에서 지내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자신의 내면과 가족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생은 나중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몫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삶의 위기 앞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자 아들들을 위한 깊은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비밀 정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며 먼 훗날빛을 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의 가정에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검소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해요? 그에게 어머니의 삶은 지독한 가난의 표상이었고 어머니의 투자는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새로운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큰아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진정한 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금순이 낡은 땅을 보물처럼 여기고 허름한 건물에 희망을 품었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큰아들의 눈에는 당장의 현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집이 자신의 미래를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에게 선언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금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언젠가 아들이 그 뜻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간 후 금수는 더욱더 홀로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더 궁핍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까지 집을 나갔으니 이제 저 할망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금수는 묵묵히 폐지를 줍고 낡은 건물을 관리하며 자신의 비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둘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형과 달리 어머니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겉모습이 아닌 어머니의 고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금수는 큰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위한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민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군 비밀 정원을 무시하고 떠나갔던 큰형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도 어머니의 절약이 답답한 궁핍으로만 보였을 테니 말입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자신이 형에게도 그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수는 낡은 동네 어귀에서 낯선 트럭 한 대를 보았습니다. 트럭에 실린 짐들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몇 년 전 형이 독립하며 가져갔던 낡은 가구들이었습니다. 트럭 옆에는 수척해진 모습의 큰형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큰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희망으로,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실패로 인한 절망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큰형이었습니다. 민수야, 결국 나도 어머니처럼 됐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형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형의 고통을 이해했고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형,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과 열쇠를 꺼내 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지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큰형은 민수의 이야기에 멍하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삶이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난 어머니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 그저 가난이 싫었을 뿐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보고.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에게 던졌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 오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함께 깨닫는 것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형은 함께 어머니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가로수에도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모든 풍경이 그들 눈에는 밝고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차가웠던 세상이 이제야 비로소 온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작은 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들꽃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형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줬다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큰형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은 수십 년간 쌓인 오해의 벽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의 정원을 함께 가꿀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눈가에도 따뜻한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아들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방바닥에는 깨끗하게 닦인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비밀 정원의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여겨졌던 그녀의 이름 아래 강남과 명동의 핵심 지역에 자리한 수십 채의 건물을 포함한 막대한 재산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충격과 경외감으로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란다. 너희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땅이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모아두었던 것은 너희에게 돈이 아닌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단다. 할머니의 진심은 두 아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줬던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지혜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풍요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은 두 형제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자신들처럼 겉만 보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밀 정원에서 깨달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큰형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이윤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계층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돈을 버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민수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소유했던 낡은 건물들을 재건축하는 대신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허름했던 건물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창작 활동을 하는 갤러리이자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도심 속에서 잊혔던 추억과 온기를 되살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특히 어머니가 폐지를 주었던 동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의 낡은 공터를 깨끗이 정리하고 어머니가 늘 그러셨듯 들꽃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벤치를 놓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정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정원은 어머니의 검소한 삶과 깊은 지혜를 기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이제 값비싼 요리 대신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고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그의 형이 어머니에게 받은 비밀 정원은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동네 전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정성껏 가꾼 공터는 이제 싱그러운 채소와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작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낡은 벤치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며 정원의 평화로운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그 정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허리 숙여 폐지를 줍는 대신 정원 곳곳에 놓인 작은 팻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글씨로 오늘을 사는 즐거움, 욕심 없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와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귀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할머니의 삶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작은 화분들을 돌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 작은 화분들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며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거대한 건물을 남겨주었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작은 행복을 가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의 작은 정원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작은 화분만 가꾸세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정원과 보이지 않는 정원이 있단다. 아빠는 너희에게 보이는 정원을 물려주겠지만 할머니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정원을 물려주고 싶어서 늘 작은 정원을 가꿨단다. 그건 바로 사랑과 지혜, 그리고 마음속의 평화란다.